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여성 비대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던 국민의힘의 1호 영입 인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주말에 네. 이수정 교수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픽을 받아서 비대위원을 합류한다 아니다 뭐 이런 보도가 좀 있었는데 약간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보도가. 네, 공식적인 제안 없었고요. 예. 네, 오늘 이제 비대위원장에 임명되실 분이 무슨 공식적인 제안이 있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공식적 제안 없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밤에 하도 전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예. 이게 제 지역구는 그렇게 제가 험지라고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만만한 지역이 아니에요. 수원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선거를 한다. 사실은 여기를 비운다. 예. 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건데 그렇게 하면 사실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을 돌보지 않는 것과 진배 없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어저께 밤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 지역구의 유권자들과 일단은 제 선거를 여기서 열심히 치른다. 전투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공식적으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교수님 와서 좀 비대위원으로 도와주십시오라고 해도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어저께 밤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여의도 문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역구 사정은 아주 다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앞서 잠시 말씀하실 때 공식적 제안을 받은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비공식적으로 넌지시 그런 거는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웃기는 얘기고요. 뭔가 있으시긴 있으셨나 봅니다. 그거는 비공식적으로. 직접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SNS를 통해서 덕담 수준의 이야기들, 비공식적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안이 오더라도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런데요. 그러면 교수님 이거 교수님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교수님 안에도 다른 분들이 이제 비대위원 오실 거 아니에요. 외부 인사든 내부 인사들. 네. 만약에 외부 인사가 온다고 하면 그 비대위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번에 출마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것까지 제가 결정해 드릴 순 없고요. 네. 예. 저는 제 코가 석자라 그래요? 일단은 저는 합류를 못하겠다 사정상.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합류하시는 분들이 지역구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박근혜 비대위 때는 비대위원들이 전원 그해 총선 출마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어쩌면 가장 공평한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저께 하도 기자들이 전화를 해서 제가 이게 도대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염려를 당 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비대위가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심판이 선수로 뛰면 안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뛰기 시작한 선수라서 거기 가서 제 공력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대위를 이끄는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전 장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총선 출마하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본인의 선거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자신들의 이제 여의도에서 힘을 빼는 일을 과연 하시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지역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선거가. 지금 보니까 언론 보도 보면 수원이 5곳이잖아요. 지역구가. 네. 여당이 5곳 중에서 몇 곳은 탈환해야 된다. 경기도 선거구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런 보도가 좀 이어지고 있던데 그 정도로 수원이 지금 여당에게는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말 모임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사실은 현직자들은 축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데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경기도 네. 내에서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기껏 자기소개 정도를 하는 걸로 이게 과연 이제 이 지역에서 유권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비관적이고요. 네. 어쨌든 저는 지금 거의 마음이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지역구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시간을 잡아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 네. 비대위랑 한동훈 위원장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 취임하면은 세 가지 뭐 난제가 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 구성 뭐 잠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문제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하거든요. 네.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 뭐 지금 만약에 그렇게 지금 민주당이 계속 특검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선거까지 총선까지 특검으로 하겠다고 하면 네. 그러면 오히려 선거에 굉장히 불리해질 거다. 민주당이요? 사실은 지금 우리 지역만 해도 특검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유권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의 사안이 훨씬 더 중요하지. 그동안 10년 동안 돌보지 않은 이 여러 가지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지. 이걸 어떻게 이제 후보들이 해결을 할 거냐가 관심이지. 네. 지금 그런 이슈로다가 총선을 돌파하겠다는 야당의 이제 어떤 뭐 의지는 그냥 사실은 선거에 오히려 부메랑이 될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특검에 역풍이 불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특검을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좀 더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언제나 뭐 좋은 결말을 내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결말을 초래할지를 예견하고 그 의견을 내시는 건 아니잖아요. 피조사자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뭐 그런 여론조사가 한편으로는 나오지만 계속 특검만 여의도에서 운운하는 게 그게 여의도 문법이다. 여기 지역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에 어떤 유권자가 그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언론에 보도되더라고요. 특검법 거부하는 대신 뭐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 설치라든지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대통령실에서 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고 보도가 된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런 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서울의 소린가 고발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무슨 물건을 받은 거였던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명품백 사건이요? 네, 일종의 뭐 함정 취재 그냥 이렇게 넘어간 이런 사건인데 그런 위험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뭔가 이 좀 공식적인 절차가 면회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문제를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다. 제2부속실 같은 기관이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이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교수님 얼마 전에 그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가짜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던데. 아니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진짜는 맞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는 그러니까 맞고. 아줌마들은 뭐 저도 아줌마니까 그런 비싼 명품백을 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거 진짜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튜브 방송이었고 유튜브 방송에서 그냥 뭐 농담이 오가는 와중에 진짜는 맞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언제 가짜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그렇게 확정적으로다가 보도를 하는지 뭐 그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악성으로 뭐 의도가 있는 보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좀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요. 자, 이준석 전 대표 내일 아마 탈당 예고인데 이거 만약에 탈당하고 신당 창당하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 참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틀림없이 있고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럴 만한 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지역을 이제 내려와 보니까 뭐 내려온 것도 아니죠. 전 직장이 여기니까. 그래서 뭐 누구라도 손을 잡고 누구라도 좀 통합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게 선거에는 훨씬 도움이 되겠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통합을 해야 된다. 수도권 험지에서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려면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전 예. 개인적으로 뭐 젊은 사람들도 이 당을 사랑해야 그래야 예. 사실은 유권자들이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후보들을 다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남녀 갈라치기 안 되고 노소 갈라치기도 안 된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통합적 제스처를 하는 것이 선거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5월 26일 내일 27일이면 탈당을 막서 신당창도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총선 임박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다시 통합이라든지 그런 제스처가 필요하다? 뭐 통합까지는 아니어도 뭐 예. 그렇게 되면 이미 창당을 해서 다른 당인데 어떻게 통합을 하겠어요. 그러나 예. 어떻게 협력할지 이런 것들은 의논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 협력에 관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도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저 수원정 출마하실 때 출마의 변에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암컷이라면 천대받지도 않고 경력 단절될 필요도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출마에 나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범죄심리 전문가시잖아요. 네, 네. 의회에 들어오셔가지고 국회 들어오셔서 입법 활동 하시면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출마의 변 어떤 형태로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형사 정책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여성으로서 그리고는 출산과 양육을 해본 엄마로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제일 필요한가. 아이들이 사고 팔리는 세상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고요. 예. 그와 같은 일들을 막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이수정 교수님과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1호 영입 인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